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집값을 60% 폭락시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10월부터 집값 대폭락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사방이 위험자산을 떨어뜨리는 지뢰밭인데 정부마저 60% 폭락을 공개 선언하고 있어서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들먹이며 이미 20% 떨어진 상황에서 추가로 40%가 더 떨어져야 한다며 2017년 집값 수준까지 언급하였습니다. 국내외 악조건에서 부동산은 얼마나 떨어질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상담을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원희룡 집값 60% 폭락 선언. 저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10월부터 공포가 현실이 된다. 자, 지금 여기 높은 빌딩들이 불타고 있죠. 부동산 분기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집값 60% 폭락시킨다. 여기 나와 있어요. 국토부 장관 집값 개선. 서울 40%더 내려야 한다. 이미 10에서 20%가 떨어졌는데 더 내려야 한다. 40%. 그러니 60%인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원희룡 60% 폭락시킨다. 40% 추가 하락. 여기에다가 270만 가구 공급. 규제 완화, 거래 활성화. 볼까요? 60% 폭락, 현재 20% 하락. 거기에 추가로 40이니까 60인 거예요. 직접 언론에 밝힌 겁니다. 자, 서울 집값 거품이 서울 PIR, 즉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에요. 18입니다. 이거를 10으로 낮춘다. 10으로 낮춘다 이 말은 마이너스 40%까지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18이니까요. 자, 2017년 6월 이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문재인 정부 거의 뭐 출범 때네요. 그러면 PIR 소득 대비 주택. 자, 이게 2017년 6월 달에 12였거든요. 그러면 대략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떨어뜨리겠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 말이에요. 자, 270만 가구 공급. 정상적 일정 진행. 자, 주택 공급이 지금 270만. 자, 집값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해외 여건은 안 좋고 그런데 이거 한번 터트려 보세요. 이제 3기 신도시 난리 납니다. 말이 270만 원이지. 예전에 1기 신도시 때 집값 대폭락하고 장기 폭락.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때 집값 대폭락하고 수도권 10년 동안도 안 뛰었어요.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거 추진 안 할 수도 없어요. 상당 부분이 지금 이미 토지까지 매입돼가지고 과정상 문제, 원자재가 상승하고 또 서울시와의 공조를 해야 하고 국회와의 연계를 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 40% 추가 폭락은 공급 과잉 이것과 맞물리게 되면 대폭락을 가져와요. 정부가 나서서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무주택자들로서는 상당히 좋지만 경제 재반 상황에서는 좀 걱정이 되죠. 자, 규제 완화, 거래 활성화 여러 가지 규제와 제도를 정상화시키면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규제 완화, 재초안, 안전진단,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 이것을 대폭 완화하겠다. 세금, 국회 내 지침.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세금을 올렸는데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정상화 추진하겠다라고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옛날에 집값 반토막 밀어붙인다. 자, 더 떨어져야 집값 반토막 밀어붙이는 윤정부 아예 한국경제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부 반토막 추진 핵심 내용을 보면 원희룡 소득 대비 집값 서울 18배 55%. 아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55% 60% 이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추경호 점진적 하향 안정화로 진행하겠다. 윤석열 규제지역 해제 미분양 대책.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미지수.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대통령부터 셋 다 특히 원희룡 장관이 중요하죠. 집값 하락을 밀어붙이겠다 이 말이에요. 집값 안정 금매 기준으로 이미 10에서 40%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안 빠지는데 왜 빠졌다고 하세요? 시세가 매물도 높은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는 사람은 지금 금매 아니면 안 삽니다. 전화를 받아보면 안 팔려서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6개월 내놨는데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이미 폭락한 거예요. 2년 전 시세 지금 근접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비정상적 집값 급등 하락하도록 유도하겠죠. 자, 거품이 심해서
급등기 이전 가격도 충격 없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품이 심해가지고 아무리 빠져도 충격 없다. 집값 떨어뜨리겠다. 한마디로. 이 정부의 지금 태도입니다. 하락 징조. 지금 여기에 문제가 해외 불안, 금리 인상, 해외의 집값 급락, 경제 침체 이게 쏟아지고 있죠. 또 경제도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비, 수출입 침체, 뭐 생산, 투자, 고용까지 또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고 지표 어떻습니까? 거래량, 실거래, 매물, 심리지수 다 지금 너무 급추락, 너무 빨라요. 지금 하락 속도가. 한국 경제 불안 심각, 경기 침체, 외자 유출, 자산 급락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집값마저 그냥 급락해버리면 가계부채가 심한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위기 터질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한 지금 준비를 하면서 가고 있는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집값 떨어뜨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값은 지금 거품이 심합니다. 내려와야 정상이에요. 맞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지나치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공급 과잉하고 해외 그 안 좋은 악종권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경기 침체, 경제 성장률 2.3 계속 떨어지고 소비, 생산, 투자 트리플 감소 지금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바이든은 가뜩이나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엄청난 타격을 주려고 하고 있고 자 외자 유출, 한미 금리 역전됐습니다. 자 외국 자본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외국인 주식 계속 팔아지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달러 지금 벌써 1431원 이거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에 이제 근접하고 있어요. 근데 1570이었는데 이거 지금 뭐 위기도 안 터졌는데 이 정도라면 이거 지금 대책 마련 미치듯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통령이나 지금 맨날 쓸데없는 뭐 바이든이 어떻네 뭐 어떻네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 갖고 뉴스 보면은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경제가 만신창인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나라 망하기를 바랍니까? 다들? 아니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쓸데없는 그런 거 가지고 콩 나와라 팥 나와라. 지금 일본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원달러 급락하고 있어요. 이제는 일본보다 더 떨어지게 생겼어요. 증시 유출 7개월째 순유출 매월 지금 5조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산 급락 주가 고점 대비 30% 주요 국가에서 4위입니다. 벌써 2000 분기되는 거 코앞이에요. 이게 어떤 선이 무너져 버리면 확 내려가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더 올라갈 거리보다 내려갈 거리가 많으니까 설령 손실을 봤어도 털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물타기 하는 건 망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들 저거 주식방송 보지 마세요. 유튜브가 됐던 TV 방송이든 그놈들 맨날 사라고 하잖아요. 지들은 안 사면서 지금 경제위기가 터지네 마네 하는데 이거 지금 어린아이가 봐도 삼척분자가 봐도 뻔히 떨어질 게 눈에 보이는데 자꾸 매수하라고 유도하고 무슨 미래에 무슨 먹거리라는 둥. 아무튼 뭐 그분들이야 그분들이고 중요한 건 자 아무튼 자산 급락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도 8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10에서 40% 세상에 20%는 다 붕괴된 것 같아요. 세종은 40%예요. 미래 불투명 2023년 24년 비관적 전망 더군다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정신들 바짝 차립시다. 세계 경제 위기, 부동산 주식 위기, 자 물가 상승 모든 위기 근본 지금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난 거예요. 물론 이 물가 올라간 거 러시아가 큰 역할을 했죠. 지구상의 공산주의가 빨리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미국 금리 인상, 경제 침체의 핵심이 돼요. 미국은 그랬잖아요. 경제 위기든 뭐든 두 번째라고 물가를 잡는 게 최고입니다. 다른 나라에 어떻게 두든지 말든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경제 침체의 핵심이 바로 금리 인상이었어요. 미국의. 경기 침체, 성장률, 소비, 생산 이미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달러 급등, 주요국 화폐 지금
달러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화폐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위험자산 폭락, 주식, 암호, 부동산, 국제 갈등도 심각해요. 자,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신냉전, 군사만이 아니라 경제 쪽도 또 지금 각 이탈리아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 잘 보세요. 우파, 자기 나라의 어떤 자기 나라만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국가 이기주의가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공조를 통해서 화합을 해서 인류가 공생하는 쪽으로 가도 시원찮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부동산 하락 80%가 해외 요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집값 떨어지냐 올라가냐 이거는 80%가 다른 나라 요인에 특히 미국 여기에 좌지우지 20%가 국내 요인. 자, 해외 80%. 6가지 볼까요? 해외 집값 하락하고 있네요. 주식 가상화폐 불안하고 하락하고 있네요. 물가 상황 급등하면서 불안하네요. 금리 상황 금리 계속 지금 인상하고 있죠. 경제 성장 자 계속 성장률 하락.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계속 불안. 지금 예비군도 수집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 이거 집값 폭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국내 20%에 해당되는 거 정부 정책 하락 쪽으로 유도하고 있죠. 환율 상황 불안하고 각종 지표 하락. 거품 상황 심각하죠. 아직도 공급 상황 지금 공급이 너무 넘쳐나요. 내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지금 부동산 공급 인구 상황 급감 이 요인이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심각하겠죠. 금리 인상 이후에 한국 집값 하락 1위.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다 나와 있잖아요. 한국 금리 인상 지켰던 집값 나쁘기 세계 1위라고. 연합인포맥스 24.8. 한국 보세요. 여기 24. 뉴질랜드, 페루, 호주, 칠레, 홍콩. 여기 사이에 캐나다가 있어요. 캐나다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거의 25% 추락했다. 금리 인상 이후 24.8. 가장 빠른 속도. 상승시 상승률 세계 56개국 중에서 1위. 거품 심한 주요국 중 하락 1위. 캐나다 23%, 뉴질랜드 마이너스 17.4. 여기 나왔다시피 한국 1년, 2년 하락 후에는 마이너스 50% 반토막 난다 이 말이죠. 물가 금리 장기화 시에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한국 영끌 빚주 사업자 대출 경제위기 이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 잘해야 합니다. 환율도 1400 돌파. 금융위기 지금 벌써 뉴스에서 나오죠. 한국 가계대출 자산거품 영끌 부동산 투자 거품이 폭등해가지고 집값 폭락하면 경제위기 금융위기 터져요. B2 주식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지금 여기 폭락하고 있잖아요. 주가 급락하니까 경제위기 터지고 사업자 대출 무분별하게 사업자 대출 연체 폐업 증가하니까 사업은 파산하고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은행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규제지역 해제 서울 포함 수도권 23년 상반기 내년에면 아마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속도면 지방은 다 없어졌으니까 비수도권 조정지역 전면 해제 볼까요? 투기과열 해제 6월달 6곳 해제했고 9월달 지방 전체 싹 없앴고 수도권도 인천, 연수, 남동구, 서구 등등 물론 세종시만 남겨놨어요. 효과 15억 대출, 분양권, 전매 완화, 조합원 양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없어지는 조정 해제 6월 해제 자 11곳 9월 해제 세종 제외 지방 전체 여기 세종만 제외하고 지방 몽졸이다 투기과열 지역 조정지역 없어졌어요. 평택 파주 경기도 상당 부분이 해제됐고 효과 실거주 폐지 LTV 70% 상향 세제 완화 이런 혜택이 따르죠. 그런데 추가 해제 볼까요? 자 23년 상반기 즉 내년 상반기 빠르면 올 연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전국 조정지역 투기과열 지역 즉 서울하고 수도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실거주 폐지되는 거죠 한마디로.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뭐 세제라든가 대출이라든가 또는 정비사업 이런 것들 완화돼요. 부양책도 나옵니다. 이제 만약에 집값 1, 2년 더 떨어지면 부양책 신규 주택을 매입하거나 미분양을 매입하면 양도세를 면제하고 주택수에서 제외. 폭락장이 좋은 게 그거죠. 비아파트 아파트 비주택 매도가 유리한 이유. 자,
여러분들 매도가 유리한 이유.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까요? 너무 떨어졌으면 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바닥장은 멀었기 때문에 파는 게 나아요. 먼저 여기 보세요. 서울 아파트가 30% 하락 속출. 이미 30% 하락이라고 YTN에서도 하네요. 하락기 진입했다고. 종류. 자, 아파트 아닌 것들 비아파트, 빌라, 연립, 오피, 도생, 전원주택, 나홀로 아파트. 자, 얘들은 오르지 않아요. 투자성 없어요. 혹시나 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안 뛰었으면 또 안 뛰는 거예요. 팔아버리세요. 오르지 않아 투자성도 없고 잘 안 팔리는데 장기간 파세요. 자, 막연한 재개발 포함 1, 2년 걸려도 이건 던지는 게 좋아요. 물론 개인에 따라 뭐 본인이 나는 끌고 가겠다 그런 분들한테 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뭐 7, 80% 이상은 안 좋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으면 혹처럼 붙어가지고요. 평생 가난해요. 이런 것들 끌고 가게 되면. 뭐 1억 올라갔다고 좋아하는데 아파트 1억 뜁니까? 그리고 또 얘들은 거래가 안 되잖아. 이번엔 아파트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이 시점은. 모든 아파트. 얘들은 특징이 가격이 더 많이 뛰었어. 얘들보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훨씬 많이 떨어져요. 대폭락이에요. 분석. 20% 하락. 20%는 떨어진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매도하고 반토막 될 때 상급지를 매입해라. 그럼 서울은 우상향, 장기적 보유, 기타 매도 유리. 서울 무조건 보유하라는 게 아니라 뭐 어차피 떨어지면 또 올라가요. 서울은. 그런데 기타 지역은 또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대신에 서울도 지금 정도는 팔고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좀 더 훨씬 더 유리하기는 해요. 불안하면 팔면 안 되겠죠. 자, 피주택입니다. 이번엔 아파트나 또는 주택이 아닌 것들이 제일 안 좋아요. 예를 들면 토지, 상가, 아파트형 공장, 생활숙박. 토지 안 좋습니다. 좋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다만 토지를 잘 아는 전문가들 또는 본인들이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세금이 세긴 하지만 그런 사람 제외. 제가 말하는 이 토지라는 것은 일반인들 말하는 거예요. 상가, 아파트형 공장, 생활숙박.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앞에서 돈 벌고 뒤에서 돈 잃어요. 뛰지 않으니까. 오르지 않아서 투자성이 없고 또 안 팔리는 게 가장 약점이야. 얘들은 팔리기라도 해요. 그나마 얘는 더 안 팔려요. 분석. 1, 2년 걸려도 매도. 아파트로 대체해버리세요. 매도하지 않으면 역시 혹처럼 따라붙고 평생 가난하다. 부동산 마인드 열정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돈이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열정. 국토부 장관 집값 계산. 서울 40% 더 내려야 한다. 아니 그냥 국토부 장관이 그 말을 여기저기다 해놨네요. 관심도. 부동산. 자, 먼저 관심도부터. 부동산은 투기다. 그러니 주거 목적으로 해야 한다. 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냉정해지자고요.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은 뭐 투기라는 말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요. 냉정하게 투자입니다. 투자.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은 투자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투기라고만 생각하고 하는 순간, 실거주만 강조하는 순간, 본인만 착한 척 하는 순간, 본인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막 투기로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요.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은 주식처럼 투자의 한 종목일 뿐이에요. 자, 관심도. 부동산 무지. 자기 자신에 맞춰서 그냥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좀 갖는 사람들. 흐름 보면서 급매 생각하고 매수. 근데 급매가 언제인지를 모르죠. 열정 있는 사람. 학습도 하고 상담도 하고 바닥장 기다려 매수. 당연히 열정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겠죠. 두 번째, 목적. 부동산 무지한 사람들. 거주, 직장, 자본의 한정, 투기를 인식해서 그냥 근처에 실거주해 갖고 잡아. 특히 젊은 사람들. 그래서 20대 때, 30대 때 신혼부부들이 대성 통고 가는 이유가 그냥 옆에 있는 거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연령대별로 쭉 상담한 결과 보면은요. 20대, 30대는 박사라고 해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지한이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러지 말라고요. 그 근처에서 거주를 하더라도 그나마 많이 올라갈 것 좀 2km, 한 5km 떨어졌어도 그런 데로 잡으라고요. 회사 바로 옆에 있는 거 잡지 말고. 부동산 관심, 실거주와 투자 동시 목적을 갖는 사람. 관심 갖고는 안 돼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철저하게 공격적 투자 목적인 사람만이 성공을 한다고요. 안타깝지만. 자, 활용도. 부동산 부지, 타이밍, 입지, 물건, 상황. 무시해버려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 4가지 조건, 특정 사항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 입지가 제일 중요해.
전문가들도 나는 입지의 왕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가지가 다 맞았을 때 최상이지. 입지 하나만 맞아. 제가 얘기해 볼까요? 타이밍도 좋아. 자, 입지도 좋아. 상황도 좋아. 근데 물건을 빌라를 잡았어. 강남에 또는 오피스텔을 잡았어. 형편없습니다. 가격. 미분양도 넘쳐나요. 물론 일부는 뛸 수 있죠. 결국은 다 좋아도 물건 하나 때문에도 망하네요. 근데 뭔 입지 타령을 합니까? 이거 하나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열정 네 가지 모두 중시 여겨야 돼요. 경중은 있죠. 경중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깨트리는 것은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지금 자, 이렇게 깨끗한 부동산이 이렇게 병들었어요. 사진을 찍어보면. 자본주의 특성상 주식과 부동산, 금과 유가 등 모든 재화는 폭등 아니면 폭락의 반복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충장치 없이 추락을 방관하면 가계부채발 경기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